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신한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 헬스맵 자료로 본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설명드릴 거는 목차는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잡아봤고요. 첫 번째는 의료 취약지 모니터링 연구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헬스맵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공공보건의료 계획에서 헬스맵 서비스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겠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헬스맵 서비스 시연하고 실습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헬스맵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러 왔는데, 첫 번째 목차가 의료 취약지 모니터링 연구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라서 좀 의아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헬스맵 서비스라는 것이 이제 의료 취약지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확보한 한 230여 가지의 통계 지표를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좋게 이제 웹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제 의료 취약지 모니터링 연구를 이제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취약지 모니터링의 연구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지역별 의료 이용 및 공급 실태 분석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두 번째는 분야별 의료 취약지 도출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필수 의료 분야 진료권 분석, 네 번째는 공공의료 정책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료 취약지 모니터링 연구의 중장기 계획 수립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그 지역별 의료 이용 및 공급 실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통계 지표를 산출하는 단계이고요. 여기서 산출된 지표들이 이제 헬스맵 서비스에 이제 업로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헬스맵 서비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의료 취약지 모니터링 연구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연구가 왜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취약지 모니터링 연구는 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12조인데요. 그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기적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 자원의 분포 등을 평가 분석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의료 취약지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고 취약지를 지정할 지표 및 표준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본 연구가 이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그 하단에 보시면 응급의료 분야 의료 취약지 지정에, 그리고 분만 및 그 소아청소년과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 취약지 지정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 취약지 수가 가산을 위한 취약지 지정에 이렇게 활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가 이제 시작되기 전과 후로 이제 의료 취약지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본 연구가 한 2014년 정도부터 시작됐는데, 그 이전에는 이제 소득세법에 의한 취약지나 뭐 간호등급 차등수과제, 아니면 보건진료소 설치, 뭐 관련해서는 이제 병상 수나 뭐 의료기관 수, 그리고 뭐 지역이 읍면 지역이나 군 지역, 뭐 이런 그냥 기초 단위를 바탕으로 그냥 취약지를 도출해 봤는데요. 근데 최근에 의료 취약지 본 연구 이후에는 다양한 이제 통계 지표가 산출됨에 따라서 근거 기반으로 여러 가지 통계를 근거를 해서 이제 취약지를 이제 선정을 하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부의 공공의료과에서는 이제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기준 시간 내 의료 이용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건보공단의 의료 이용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되는 지표를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1시간 내 분만 가능 병원 접근 불가능한 인구 비율, 이거는 심평원 자료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해서 이제 취약지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 응급의료과에서는 응급의료 취약지를 이제 저희가 산출한 그 취약 지역을 바탕으로 이제 취약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이제 심평원 자료랑 그 응급의료 기관 현황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응급의료 취약지를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만 취약지 수가 가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의료 취약지 모니터링 연구의 사업 수행 절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상단에 그 의료 취약지 분석 기준을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그 의료 취약지 지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분야별 의료 취약지를 도출하고, 그 다음에 필수 의료 분야 진료권 분석, 그 다음에 공공 의료 정책 지원을 합니다. 여기서 이게 제가 표시해 놨듯이 이 빅데이터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산출되는 이런 통계 정보, 다양한 빅데이터들을 이제 헬스맵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그 예시인데요. 그 첫 번째로는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그 요양기관 현황 자료입니다. 그 요양기관 현황 자료는 이제 보시다시피 일반 현황은 이제 의료기관 코드, 주소, 요양 종별, 간호 등급, 등급 지정 여부 등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료 과목은 이제 진료 과목 개설 여부, 그리고 인력 현황은 의사 수와 전문의 수, 간호사 수, 간호조무사 수 등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 시설 현황도 이제 병실 수, 병상 수, 입원실 수, 중환자실 수 등으로 이제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장비 현황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해당 자료는 저희가 심평원에서 받을 때는 하단의 그림처럼 이제 요양 기관별 이제 그 뭐 구분별로 이제 쭉 엑셀 형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것들을 저희가 가공을 해서 지역 단위로 가공을 해서 이제 웹 서비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이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이용 DB입니다. 그 의료이용 DB는 여기는 이제 분만 관련 그 사례를 예시로 들어서 그림을 작성했는데요. 그 하단에 보시면 이제 건보공단 자료는 이제 대상자의 기초 특성을 나타내는 이런 자격 및 보험료, 출생 사망 자료가 있고, 진료 내역을 알 수 있는 진료 내역 자료, 그다음에 요양기관의 특성, 건강검진 결과,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의료 이용 지표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헬스맵 서비스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분만 관련해서 뭐 지표를 산출한다 하면 그 분만 관련 수가 코드를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수가 코드를 기반으로 어느 지역에 뭐 분만 관련 수가 코드를 가지고 입원을 한 사람, 뭐 분만을 한 사람이 뭐 총 몇 명이냐, 이런 것들을 새알려서 이제 지표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서 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의료 취약지에 대한 이제 개념적 정의를 저희가 해봤는데요. 그래서 의료 취약지는 총 5개로 이제 저희가 개념적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인구가 적고 발전 잠재력이나 경제 구조가 취약한, 그래서 교통지리적 장애 요인이 많은 그 의료 수요 제한 지역으로 이제 첫 번째 정의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료 자원이 부족하거나 질이 나빠서 이제 지리적 접근성 및 적시성이 떨어지는 자원 접근 곤란 지역.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환자가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이송기관으로 이송이 어려운 환자 이송 곤란 지역.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의료 이용 미충족 지역으로 이제 보건의료 이용이 제한되고 이용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그런 지역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건강 수준 미흡 지역으로 이제 앞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그런 개념적 정의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건강 수준 및 결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이제 의료 취약지로 이렇게 개념적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개념을 토대로 이제 의료 취약지 모니터링 지표를 저희가 이제 산출을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후보 지표를 도출하고 이제 관련 정책과 선행 연구에서 후보 지표를 도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5가지 개념 틀에 맞춰서 지표들을 매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이제 분석 지표를 최종적으로 선정한 다음 이제 분석을 하고 여기서 나온 그 230여 개의 지표를 이제 헬스맵 서비스에 업로드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이미지로 준비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경제 관련해서는 의료 수요 관련해서는 사회경제 지표 15개를 제공하고 있고, 15개는 인구와 경제, 교통에 관해서 이제 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역으로 이제 자원 접근 관련해서 그 의료기관 수, 진료 시설 수, 병상 수,
의사수 전문의수, 간호사수, 그리고 그 접근성이라고 해서 그 해당 기관을 중심으로 그 취약한 인구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뭐 그런 지표까지 총 52개 지표를 이제 자원 접근 곤란 영역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응급 이송 곤란 영역으로 이제 총 41개 지표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송 현황과 이제 이송 접근성, 이송 비율에 대해서 이제 응급, 외상, 심뇌, 심폐까지 해서 이제 저희가 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이용 미충족 영역은 이제 그 TRI라고 해서 이제 기준 시간 내 의료 이용률, 그리고 다빈도 질환 기준 시간 내 의료 이용률, 그리고 관내 의료 이용률,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그 중분류로 제공을 하고 있고 총 59개 지표를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수준 미흡 영역으로 총 55개 지표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합병증 발생률과 사망 통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출된 그 지표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분만 취약지 분석을 여러 가지 취약지를 이제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분만 취약지 분석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 심평원 자료를 저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심평원 자료를 활용해서 이제 전국에 분만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제 빨간색 점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GIS 분석을 통해서 여기 30분이라고 써 있는데 60분입니다. 그 60분 서비스 구역을 이제 그리면 이제 핑크색 영역처럼 되고요. 그 핑크색 영역에서 벗어난 그 하얀색 부분에 그 인구가 이제 취약한 인구 비율, 인구 수라고 가정을 하고 취약한 인구 비율을 계산을 하면 이제 세 번째 그림과 같고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취약지 기준을 30% 이상으로 잡고 있는데 이 30% 이상 되는 지역을 이렇게 색깔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좀 분석 방법을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속초시에 분만실이 하나 위치하고 있다고 하면 속초시를 기준으로 이제 60분 GIS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60분 서비스 구역을 그립니다. 그 서비스 구역은 이제 회색 영역과 같고요. 이렇게 봤을 때 속초시는 이제 서비스 구역에 다 포함되지만 고성구는 일부 지역만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m 격자 인구 데이터를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서비스 구역 내에 인구가 얼마나 포함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서 이제 그 서비스 구역 밖에 있는 인구 수가 30%가 넘는지 안 넘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다음에 취약지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준 시간 내 의료 이용률 그 TRI 지표이고요. 그 분만실 기준 시간 내 의료 이용률이 30% 미만인 지역을 이제 취약지라고 하는데 이제 취약지는 이제 그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그 건보공단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분만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용 명세서에서 분만 관련 수학 코드로 쭉 이제 명세서를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환자 주소와 의료기관 주소가 있는데 이 주소를 바탕으로 이제 이동 시간을 GIS 분석을 통해서 매핑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이동 시간이 매핑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TRI를 산출할 때는 전체 의료 이용 량 중에 60분 내 이동 후 의료기관 이용을 한 양이 얼마나 되냐를 따져서 이제 TRI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린 그림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 이제 접근성 지표와 이제 TRI 지표 이런 것들을 이제 산출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엔드 조건으로 묶었을 때 이제 분만 취약지가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는 뭐 보성, 장흥, 함평, 완도, 진도, 신안 이렇게 6개 지역이 이제 분만 취약지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예전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는 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료 취약지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그 지표들을 계속 매년 산출하고 있고요. 그다음 지표는 항상 연말 정도에 이제 새로운
연도의 지표가 업로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9년도 2019년 12월 말 기준에 그 자료가 헬스맵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도 말 자료는 이제 올해 말쯤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공공보건 의료 계획도 그렇지만 다른 그 취약지 지정 지원 정책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의료 취약지 모니터링 연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헬스맵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스맵 서비스는 그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이제 의료 취약지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서 확보한 그 다양한 지표를 이제 웹 서비스로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쉽게끔 이제 접근하기 쉽게끔 이렇게 만든 이제 웹 서비스라고 하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부터 이 본 서비스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2018년 정도부터 이제 접속자 수가 이제 10,000건을 넘어서 이제 점점 더 많이 이제 공공보건의료 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서 그 의료 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설명드렸을 때도 좀 비슷한 화면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헬스맵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료 수요와 자원, 응급 이송, 의료 이용, 건강 결과 등 230여 개 지표를 이제 웹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화면은 그 헬스맵 서비스의 그 소개란에 보면 이제 지표 설명을 볼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고요. 그 화면을 이제 캡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표를 어떤 지표를 보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이거를 먼저 보시고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뒷시간에 이제 헬스맵 서비스 시연하기 전에 헬스맵 서비스 그 화면이 어떻게 좀 구성되어 있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 화면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인트로 화면입니다. 그 헬스맵 서비스에 접속을 하시면 그 다음과 같은 화면이 가장 첫 화면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크게 5개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서비스 소개, 그 다음에 지역지표 지도로 보기, 그 다음에 지역지표 간편 보기, 공공의료 통계 한눈에 보기, 그리고 스마트 진단 서비스, 이렇게 총 5개의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뉴 중에 이제 스마트 진단 서비스는 그 공공의료 기관별 실적 같은, 입원 실적, 외래 실적 같은 그런 좀 민감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저희가 별도로 발급해드린 계정에서만 이제 접근해서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따로 회원 가입을 하시면 저희가 권한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기관에 혹시 활용을 하고 싶다 싶으시면 이제 기관에 그 자료를 요구하는 그 이메일이나 전화를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문의는 하단에 이제 제 연락처가 있는데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제 바로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좀 처리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이제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실제로 그 해당 메뉴들을 눌렀을 때 어떤 화면이 나오는지를 보고요. 그다음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여기 서비스 소개 다음에 있는 지역지표 지도로 보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이제 지역지표 지도로 보기 화면이고요. 이 화면은 이제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운데 이제 큰 화면으로 지도가 이렇게 나타나고, 두 번째 선택창에서는 내가 어떤 지표를 선택할 수 있는지, 그 선택할지에 대한 그런 선택창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 세 번째는 내가 조회한 그 결과들이 이제 계속 쌓이는 그런 결과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3가지 지표를 조회하면 이 메뉴를 사용자 분석 결과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결과를 3가지를 다 중첩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이제 시각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본 서비스는 뭐 접속해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별도의 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지 이제 본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지표 지도로 보기 메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주제도 분석입니다. 주제도 분석은 이제 지표값을 지역별, 단계별 구분하여 이제 지도화해주는 기능이고요. 여기 뭐 다른 지도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거와 똑같이 이제 마우스 조작을 통해서 다양한 축척으로 이제 지역별로 지표를 조회 가능하다는 그런 이점이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화면 구성은 똑같고요. 대신에 분석 결과를 이제 확인하고 싶을 때 이제 전체 지역 단위 그 지표를 그 우측 하단처럼 이제 속성 테이블 형태로 이제 다 띄워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해당 지표를 이제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공공보건 계획 작성하실 때 그 우리 지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타 지역 대비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지역 단위 이런 그림을 통해서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로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뉴입니다. 두 번째 메뉴는 이제 지역별 의료 이용 유출입 조회라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지역별 의료 이용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기능으로서 그 진료 과목 및 시설별 연간 입원료 청구 건수를 파악 가능합니다. 분만의 경우에는 이제 분만 건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응급은 응급의료 관리로 청구 건수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다시피 기준되는 지역을 하나 선택을 하면 이 지역을 기준으로 상위 5개 그 의료 이용제 유출입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사례는 이제 그 강원도의 춘천시입니다. 춘천시의 경우에는 이제 분만의 경우 원주시로도 많이 가고 강릉시, 서울로도 많이 가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지역에 뭐 어떤 그 내과, 외과, 뭐 산부인과, 분만, 응급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의료 이용 패턴이 어떤지, 유출이 많은지, 자체 충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른 기관들에서 이제 공공보건 의료 계획을 제출한 거를 좀 살펴보면 이 기능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기능 중에 하나로 이제 꼽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 기능을 보시면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거점 의료기관 배치 시뮬레이션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의료 취약 인구의 분포 및 밀도를 조회하고 거점 의료기관 이제 추가에 따른 취약 인구 해소 효과를 모의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거 지금 분만 취약지를 조회했을 때 이제 제가 화면을 강원도로 준비를 안 해가지고 조금 강원도로 전남으로 준비를 못해서 이제 강원도로 계속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이제 강원도 기준으로 이제 화면을 맞추고 이제 취약한 인구 비율을 조회를 하면 이제 취약한 인구 비율 밀도가 이렇게 지도와 같이 나타납니다.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데가 이제 취약한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고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시연 때 이제 해보겠지만 만약에 여기다가 기관을 하나 배치했을 때 어떻게 그 취약 인구가 몇 명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모의도 해볼 수가 있는 좀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공공보건 의료 계획보다는 다른 취약지 관련 그런 지원 사업을 할 때 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의료기관 분포 조회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이제 전국 의료기관의 분포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조회한 의료기관의 간략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 조회한 그 의료기관들의 이제 위치가 이제 포인트로 이제 파란색 점으로 나타나고요. 이 포인트는 이제 사용자에 따라서 뭐 빨간색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 뭐 네모로도 바꿀 수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회할 수가 있고 여기 똑같이 이제 선택창에서 종별로도 구분할 수가 있고 뭐 진료 과목으로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조회를 할 수가 있고 이 조회 결과는 이제 테이블로도 조회할 수가 있어서 그 병원명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할 때는 이제 공공보건 의료계획
수립할 때는 우리 지역의 병원이 몇 개가 있는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등으로 이제 등을 알아보는데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최단거리 의료기관 조회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지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요양 종별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제 찾아주는 기능인데요. 만약 임의의 점을 위치를 하나 찍으면 이 위치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병원이 어디냐,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이 어디냐, 가장 가까운 상급 종합병원이 어디냐 이렇게 찾아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의료기관 배치를 할 때 어느 지점에 배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 경쟁 병원을 찾는데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분야별 의료 취약지 조회 기능입니다. 그 앞서 설명드렸던 의료 취약지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서는 그 분만 취약지, 뭐 소아청소년과 취약지, 응급의료 취약지 같은 이제 취약지를 이제 도출하게 되는데요. 그런 취약지를 이제 헬스맵 서비스를 통해서 어디인지를 이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메뉴이고요. 이 메뉴를 조회했을 때는 그 해당 취약지의 뭐 접근성, TRI 등 뭐 다른 의료 수요 자원 같은 지표들도 같이 그 속성 테이블로서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지역 지표 지도로 보기 이제 메뉴 설명이었고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지도로 계속 다 설명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있는 메뉴들은 좀 다른 형태의 이제 메뉴들입니다. 그래서 지표 값은 똑같은데 그냥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지역 지표 간편 보기 메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용 빈도가 높은 지표를 저희가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든 기능이고요. 그래서 해당 지역이 전체 시군구 중에 어느 정도 위치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좌측에서 이제 시도 시군구 지역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선택한 지역에 대한 지표를 하단에서 선택을 하면 이제 그 상단에 이제 그래프로서 이제 지표값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전체 250개 시군구 중에 우리 지역이 몇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본 예시 화면은 서울 강남구의 인구수 자료인데요. 인구수를 봤을 때 이제 강남이 이제 인구수는 아닌 것 같네요. 재정자립도인 것 같은데 그 재정자립도가 그 타 지역 대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 평균 이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지역 현황 분석을 하실 때 이런 지표도 활용을 하시면 우리 지역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메뉴로는 이제 공공의료 통계 한눈에 보기라는 메뉴입니다. 이거는 현재 지금 개발 중인 메뉴고 계속 연말까지 업데이트를 해갈 계획입니다. 이거는 태블로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계속 개발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래서 공공의료 지역 리포트를 통해서는 이제 의료 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앞서 살펴봤던 지표들을 이제 보고서 형태로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의료 수요 지표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 인사이트를 통해서 확보된 그런 자료들도 이제 헬스맵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메뉴로는요, 이제 마지막 메뉴인데 스마트 진단 서비스입니다. 그 스마트 진단 서비스에는 하위로 또 3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의료 기관 현황입니다. 여기에는 공공의료 기관의 종별 위치 및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는 메뉴로서 그 의료 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이게 중복이 됐네요. 이게 볼 수 있는 메뉴로서 좌측에서 이제 병원 선택할 수 있는 종별, 시도, 의료기관 명칭으로 이제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위치는 이제 지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여기 마우스 커서를 올리시면 이제 손가락 모양으로 이제 커서가 바뀌게 되는데 이거를 누르면 이제 하단에 3번처럼 이제 그 박스가 나타나게 되고 이 기관이 어딘지, 종별이 어딘지, 주소가 어딘지가 나오고 상세 보기 버튼을 누르면 그 우측에 4번 화면과 같이
뭐 일반 현황부터 인력 시설 장비, 진료 실적, 공공보건 의료 계획, 위치, 지도 이런 것들이 이제 자세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뉴로는 이제 지역 현황 메뉴입니다. 이 지역 현황 메뉴는 그 공공의료 기관이 속한 지역의 모니터링 지표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메뉴고요. 그래서 해당 지표를 이제 지도와 표 하단의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손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자료는 이제 그 출력 버튼이 있는데요. 이 출력 버튼을 누르면 이제 엑셀이나 뭐 파워포인트, 뭐 워드, 문서로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만약에 전남 고흥군의 그 담당자가 접속을 하게 되면 이 시도와 시군구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고흥군의 지표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바로 나타나게끔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도 이제 지도랑 그래프들이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그 공공보건 의료 계획 할 때 그 다른 그 우수 사례를 보면 이 화면들도 캡처해서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능으로는 이제 지역 점유율에서 이제 진료 실적 메뉴입니다. 이 지역 점유율 메뉴는 이제 진료 실적과 점유율로 이제 탭이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진료 실적은 그 해당 기관의 아이디로 접속을 하면 로그인을 하면 이제 볼 수가 있는 메뉴고요. 만약에 국립중앙의료원 담당자가 접속을 하면 국립중앙의료원의 그 진료 과목 및 시설의 그 입원 실적, 뭐 연인원이나 실인원, 그리고 외래 연인원 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표는 그 공공보건 의료계획에서 많이 활용은 지금 안 하고 계시는데 활용은 저희가 그 개발했을 때 설계는 이제 비교지표라는 것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비교지표는 그 해당 기관과 비슷한 규모의 이제 의료기관들의 이제 평균값을 나타내는데, 이 비슷한 규모의 의료기관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기관이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한지를 이제 비교해 보기 위해서 나타낸 이제 개발한 메뉴입니다. 그래서 그 화면을 봤을 때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이제 1000건인데 비해서 이제 비교 대상되는 병원은 이제 8000건으로 거의 8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소아청소년과를 이제 그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사업을 구상하는데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메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도 이제 출력 버튼을 통해서 이제 엑셀이나 뭐 PPT, 워드 문서로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탭인 이제 점유율 탭이고요. 이 메뉴는 그 해당 공공의료기관의 시장 점유율을 확인할 수가 있는 메뉴입니다. 그 앞서 마찬가지로 지표 정보를 표로 확인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또 출력 버튼을 통해서 이제 손쉽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유율은 이제 전체 환자 기준, 뭐 지역 환자 기준, 뭐 지역 내 의료 이용률, 지역 환자 구성비, 뭐 이렇게 기관별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이제 이게 뒤에 마련해 놓은 이제 페이지 이제 설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한 PPT는 여기까지고요.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공공보건 의료 계획에는 그 지역 현황 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역에 대한 이제 통계 정보를 이제 헬스맵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확보하고 제공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헬스맵 서비스는 뭐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만능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지표들이 없을 수도 있고요. 있으면 좋지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그 수요 조사를 해서 제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면서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도와드리도록 이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헬스맵 서비스는 이제 내년이면 좀 대대적으로 개편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좀 부족한 예산으로 좀 운영되고 있다 보니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좀 부족한 면도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내년부터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면 더 좋은 이제 서비스로 이제 발전할 거기 때문에 그 많이들 이제 이용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어떻게 채팅으로 받나요? 네, 채팅을 주시면 제가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좀 내용이 어려워서 좀 어, 어려워서 좀 질문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뭐 꼭 네. 그래서 꼭 이게 아니더라도 혹시 공공보건 계획을 할 때 수립할 때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어떤 것 그런 것들을 헬스맵에서 뭐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뭐 그런 어떤 지표가 있는지 필요로 한 지표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그러면 이 다음 시간에 그 시연하는 거에 좀 더 시간을 좀 더 많이 쓰도록 하나 왔네요. 예. 지표 구분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가요?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그 혹시 지표 구분이라는 게 그 지역 단위를 말씀하시는 건지 혹시 어떤 구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냥 일단 지역 단위를 물어보신 거라고 이해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역 단위는 이제 시도, 그 70개 중진료권, 시군구 이렇게 세 가지 그 지역 단위로 저희가 지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답변이 됐나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이제 네, 10분 쉬고 2시 50분에 다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헬스맵 서비스 기능에 대해서 아까는 이제 계속 PPT 화면만 보고 해가지고 좀 이해하시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직접 이제 헬스맵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이제 기능을 하나하나 눌러보기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공공보건 의료 계획 우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 헬스맵 서비스를 그 계획 수립할 때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헬스맵 서비스 처음 접속을 할 때는 제가 채팅창에 그 헬스맵 서비스 그 URL을 이제 써드렸는데요. 여기에 접속을 하시면 이제 제가 보는 화면을 이제 똑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이제 다뤄보시면 이제 헬스맵 서비스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직접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직접 이제 똑같이 눌러보면서 이제 하면 이제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이제 그 기관에 이제 계정을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좀 안내를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헬스맵 서비스를 로그인을 하셔야지 이번에 제가 설명드리는 메뉴를 이제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계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 그냥 제 화면만 일단은 보시고 대신에 대부분의 기능들은 로그인이 없이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그 아까 PPT로 설명드렸던 거를 이제 다시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상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서비스 소개를 누르면 이제 헬스맵 서비스 소개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분석 지표를 누르면 아까 PPT에서 봤던 그 어떤 헬스맵 서비스에서 어떤 지표들이 이제 산출되고 있는지 지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지표명, 지표의 정의, 그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상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내가 찾는 지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면
먼저 이런 경로를 분류에 대한 이 경로를 살펴보시면 이제 뒤에서 이제 지표 조회할 때도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먼저 어떤 지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PPT로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이 제 사용자 설명서라고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를 통해서도 똑같이 다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또 더 자세한 좀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도 보시면서 이제 어떤 기능을 쓸 건지를 여기서 보시고 이제 따라서 하시면 이제 이용하시는데 조금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활용 사례도 나타나고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다시 이제 처음 화면으로 와서 이제 지역지표 지도로 보기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메뉴를 이제 클릭을 하면 이 메뉴의 경우에는 아까 그 지도로 그 서비스를 보여주는 그 기능인데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하실 때 이렇게 그 아이콘이 뜨면 이거 프로그램이 다운로드가 되는데 이거를 설치를 해주시면 이제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치부터 처음부터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따라 하시면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제 C 드라이브에 이게 자동으로 경로 설정돼서 설치가 되는데 이거를 지우시고 싶으시면 이 경로 C 드라이브에서 이 엑스레이 맵이라는 폴더를 그냥 삭제를 하시면 이제 바로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뭐 나중에 다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다시 설치를 손쉽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새로 고침을 해서 실행을 하면 아까 PPT로 설명드렸던 그 지도 화면이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화면은 이제 가운데 지도와 그 우측에 그 지표 선택할 수 있는 창, 그리고 좌측에 사용자 분석 결과 레이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그 레이아웃으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그 인구수 자료를 먼저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수는 다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분석 지표에서 인구수 지표는 제가 경로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구수가 어떤 지표 경로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아까 CS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회를 하시면 더 손쉽게 지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대분류는 의료 수요, 그리고 중분류가 사회 경제, 그리고 세분류가 인구, 그 지표명이 인구수인데요. 이 경로를 똑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구수 지표를 조회할 수가 있는데요. 똑같이 대분류를 의료 수요, 그 다음에 중분류를 사회 경제, 그 세분류를 인구라고 하시면 이제 이 분류에 해당하는 지표 리스트들이 쭉 나오고요. 여기에서 인구수를 누르시면 이제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때 아까 질문 주셨던 것 중에 그 지표 조회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그 지표는 이제 광역시 이제 시도 단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 단위로도 되는 거고 이때 시군구 때는 조회를 할 때는 이제 특정 시도를 따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도만 또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질 요건을 선택을 하면 이제 중질 요건 70개 중질 요건 단위로도 지표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군구 단위로 이제 전라남도를 선택을 해서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지표 선택을 해놓고 분석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정보 추출 이게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전라남도는 그 인구수가 여기 범례가 이제 좌측 상단에 있는데 이제 인구수가 적을수록 이제 빨간색이고 많으면 이제 초록색을 띠게 되는데요. 이제 전라남도는 이제 전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250개 시군구 단위로 봤을 때 인구수가 이제 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대부분 색깔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좀 인구수가 많은 목포나 순천, 광양, 여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두색으로 표시가 되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만약에 이 색깔이 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여기 좌측에 사용자 분석 결과 레이어 여기에서 해당 그 분석 결과를 클릭을 하시고 우클릭을 하시면 이제 색상 및 심볼 변경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해서 뭐 내가 어떤 그 범례 값을 줄 건지 지금은 자동으로 이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수동으로 내가 임의로 이제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색깔도 이제 다른 이런 색깔 이제 아까는 뭐 그 빨간색에서 초록색까지였는데 지금은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도 보면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지역을 이렇게 더 눈에 띄게끔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주제도 분석 기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앞서 제가 좀 설명 못 드린 게 있는데 여기서 우클릭을 하시면 속성 테이블 열기라고 또 있는데요. 이거 메뉴를 열면 이게 또 하나 테이블이 나오고 지금 지도상으로는 해당 지역의 인구수가 몇 명인지 뭐 이런 정보들을 하나도 알 수가 없는데 그냥 색깔만 알 수가 있는데 이 속성 테이블 열기를 하면 해당 지역의 그 인구수가 몇 명인지까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분석 결과들은 여러 가지로 또 중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 비율도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이제 노인 인구 비율은 뭐 고흥이 가장 높은 걸로 이제 조회가 되고 이런 분석 결과들을 여기 상단 여기 사용자 분석 결과 레이어 위에 보시면 이제 지금 현재 단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클릭하시면 이제 다중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다중으로 놓으면 이제 단일일 때는 한 번에 하나씩만 이제 체크가 되는데 지표를 볼 수 있는데 다중으로 선택을 하시면 두 개 다 이제 엎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인 애들끼리 더 겹치면 더 안 좋은 지역이 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중첩해서 볼 수 있는 좀 장점이 있고요. 여기 이 지금 현재 지도 메뉴에서는 모든 기능들은 다 이제 중첩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설명드리면서 여러 가지 좀 중첩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사례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별 의료 이용 유출입 조회 기능입니다. 이거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 공공보건 의료계획 수립할 때 많은 기관들이 좀 자주 이용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진료 과목은 분만으로 놓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전라남도를 선택을 하고요. 이거는 시군구 단위로도 되고 시도 단위도 되고 이제 중진료권 단위로도 이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시군구 단위로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지금 전라남도 화순군이기 때문에 화순군의 이제 분만 이용 패턴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표들을 다시 설명드리면 2019년에 진료 과목은 분만, 그리고 행정구역은 전라남도 화순군에 선택을 하고요. 출력 형태는 지도상 표시를 하면 이제 지도에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약 테이블까지 체크를 하면 이 그 데이터들이 이제 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보고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회한 결과입니다. 화면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화순군을 기준으로 이제 상위 5개 분만을 많이 한 이제 지역이 어딘지
화살표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건이라도 분만이 있었던, 분만 건수가 있었던 지역들이 이렇게 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면 이제 화순군에서는 지금 현재 표를 보면 화순군에는 분만 건수가 하나도 없는 걸로 봤을 때 화순군 내에는 분만실이 없을 수도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이거는 19년 말 자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생겼을 수도 있고요. 근데 19년 말 기준에는 화순군의 분만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고 모든 100% 분만 건수는 다 유출돼서 타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리스트를 봤을 때 대부분 상위 5개가 모두 다 광주광역시로 가서 분만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놓고 봤을 때 화순군의 그 분만 의료 이용 패턴은 다 광주로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다. 좀 광주의 의존도가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추측을 해서 화순군에 아마 분만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다 100% 유출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이제 뒤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도가 중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도를 그대로 놔두고 의료기관 분포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는 2019년에 놓고 대분류를 진료시설 하고 중분류를 분만실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분석을 해보면 이제 전국의 분만실의 위치가 이렇게 쭉 찍히게 되는데 이 포인트로 나타나게 됩니다. 봤을 때 이제 화순군에는 말씀드렸듯이 분만실이 하나도 없고 다 광주시에 있는 걸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인근에 나주나 뭐 보성, 순천에는 있네요. 나주에는 없고 뭐 담양, 순창, 곡성 이런 곳에서도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뤄 봤을 때 화순군에선 광주로 의료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좀 예시로서 근거 자료로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좌측 상단에 이거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이제 지도가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실 때 이제 초기화를 해서 또 사용하시면 또 이용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거점 의료기관 배치 시뮬레이션 기능인데요. 이거는 로그인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다시 좀 로그인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똑같이 계속 사례는 분만실로 해서 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메뉴는 이제 취약한 인구 분포를 조회를 하고 그 지역에 이제 분만실이 지어졌을 때의 그런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쪽에다 지도를 설정을 해놓고 분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취약한 인구 비율이 이제 밀도로 나타나게 되는데 아마 이쪽에는 분만실이 다 있기 때문에 취약한 인구 비율이 없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좀 눈에 띄는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서 좀 강원도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사례처럼 양평군에 이게 취약 인구가 이제 많이 모이는 걸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다가 분만실을 하나 지어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위치에 한다고 임의의 위치를 찍고 이제 분석 버튼을 누르면 이제 해당 위치를 기준으로 도로망 이용했을 때 60분 내에서 갈 수 있는 서비스 구역이 좀 추정이 되고요. 그 추정된 서비스 구역 안에 취약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지 또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고요. 혹시 노트북으로 따라 하실 때는 다 됐나요? 네. 좀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파란색 영역으로 이제 60분 서비스 구역이 쭉
이제 그려지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분만실을 하나 설치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의 취약 인구가 모두 해소가 되는 걸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그 이 영역 내 취약 가입 인구 몇 명 정도 해소되냐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342명 정도가 이제 이 분만실이 지어짐에 따라서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런 의미로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지도 축척에 따라서 이게 이 모양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 좀 사용하는 그 환경에 맞춰서 이 아까 제가 자료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축척을 좀 잘 설정을 하시면 이렇게 좀 더 극적으로 좀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용도로 좀 활용을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분포주에는 설명드렸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단거리 의료기관 조회는 말씀드렸듯이 해당 지역, 기준되는 지역을 찍고 분석 버튼을 누르면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병원이 어딘지 이렇게 아까 이천시 위치를 찍었는데, 이천을 기준으로 가까운 병원과 그 종합병원 그리고 가장 가까운 상급종합병원의 위치를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분야별 의료 취약지 조회도 눌러보면, 이렇게 전체로 누르면 전체 전국의 분만 취약지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모습도 이게 쭉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똑같이 중첩을 하면 지금 해당 위치가 이게 지금 분만 취약지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지역 전남에 이 해당하는 장흥, 보성, 진도, 신안, 한평 이쪽이 완도, 이쪽이 왜 취약지냐라고 중첩을 해서 보면 분만실이 가까이 없기 때문에 취약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심볼을 똑같이 변경을 하면 지금은 안 보이더라도 지금 더 잘 보이는 이제 색깔로 이렇게 하면 이제 이쪽 취약지에는 분만실이 인근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강진이나 고흥에는 이제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으로 이제 분만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나머지 지역에는 인근에 없기 때문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취약지로 도출됐다라는 것을 이 메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도로 본 지역지표 지도로 보기 메뉴를 통해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메뉴를 설명드리면 이제 지역지표 간편 보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사용이 간단한데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좌측에서 메뉴에서 전라남도 똑같이 화순군을 찍으면 이제 화순군에 대한 지도가 나오고, 위치 지도가 나오고, 이제 여기 하단에 지표 리스트가 나오고, 화순군이 어느 정도 위치에 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 화순군의 인구수를 한번 눌러보면 전체 250개 시군구 중에서는 거의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평균이 이게 지금 화면이 잘려서 그런데 지금 20만 7,399명이 이제 평균 인구수인데, 그 인구수에 한참 미달되는 것 한 6만 2,737명으로 여기도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 250개 시군구 중에 183번째로 인구수가 많은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거의 적은 편이라고 나오고, 노인 인구 비율의 경우에는 인구수는 적지만 노인 인구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보건 의료계 수립하실 때 우리 지역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지역지표 간편 보기 메뉴였고요. 그다음에 공공의료 통계 한눈에 보기 메뉴는 이제 지금 계속 구축 중에 있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연말까지 해서
이제 계속 보완할 계획이고요. 지금 볼 수 있는 지표는 여기 의료 수요 지표 중에 일부 지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시도에서 전라남도를 선택을 하고, 이건 진료권 단위를 기준으로 좀 만들어져 있어서 화순이 아마 나주권에 속하는 것 같은데, 나주권을 누르면 이렇게 여기 한번 클릭을 하셔야지 하단에 이제 자료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화순군의 이제 지표를 쭉 다시 볼 수가 있고요. 2015년부터 19년까지 화순군의 이제 화순이 속한 그 나주진료권의 인구수들을 쭉 볼 수가 있고, 그 최대 인구수 값은 뭐 초록색, 아마 나주 3개밖에 없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나주고, 최소 인구수는 이제 곡성군 정도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평균 대비 이제 화순군 약간 밑도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250개 하단의 그래프를 보면 전체 250개 시군구 중에 화순군의 이 62,737명이 어느 정도 위치에 해당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그래프로 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주황색 그 세로 선이 전체 평균을 나타내는데, 평균에서도 한참 아래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인구수는 앞서 살펴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인구수는 적은데 노인 인구 비율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이제 공공보건의료계에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이제 스마트 진단 서비스 메뉴인데요. 이 메뉴는 로그인을 권한이 있는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 상단에 안내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래서 로그인을 해야만 이제 볼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 앞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해당 메뉴는 그 기관 실적 같은 그 좀 민간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권한이 있는 이제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게끔 이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진단 서비스 기능을 들어오면 이렇게 상급종합병원을 누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지도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해당 그 위치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간략한 이름, 종별, 주소가 나타나게 되고, 상세 정보를 누르면 뭐 인력, 일반 현황, 인력, 시설 장비, 진료 실적 뭐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나게 되고요. 이게 현재 지금 업데이트 중이라 가지고 지금 안 보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능이 있다는 정도 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역 현황을 누르면 이거는 앞서 봤던 지표들을 이제 지도와 그래프, 표 형태로 나타내는 기능입니다. 보시면 이제 지역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만약에 지금 저는 관리자 계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만약에 화순군의 그 공공의료기관 담당자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 처음에 화면은 이제 전라남도가 고정되어 있고 전라남도 화순군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담당자가 들어왔다고 하면 병원까지 이제 선택이 돼서 이제 이 화면이 화순군의 화면이 바로 조회가 되게끔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표를 여러 가지로 바꿔서 보시면 이제 쭉 볼 수가 있고요. 그 전국의 지도를 쭉 볼 수가 있어서 화순군의 노인 인구 비율이 뭐 전국 대비 뭐 전라남도 대비 어떤 위치에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프를 통해서 전국 시군구 평균은 17.52 정도인데 15년도에, 근데 화순군이 23.40%. 그래서 화순군의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점유율도 이렇게 화순군 담당자가 들어오면 전라남도의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이 바로 이제 뜨게 되고요. 뭐 이렇게 입원 연인원, 입원 실인원, 외래 연인원 이런 진료 실적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민감 정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런 자료들 때문에 이제 차단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해당 기관의 지표와 비교 지표를 보고 어떤 것들은 잘하고 있고 어떤 것들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이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좀 설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체 환자 기준에서의 뭐 시장 점유율이 뭐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들을 보셔서 좀 계획 세우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헬스맵 서비스에 대한 그 앞서 설명을 이제 실제 웹 서비스에 접속해서 한번 보는 그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헬스맵에 모든 지표들이 다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는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시공구별로 인구수를 조회할 수가 있고 성별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으로는 볼 수가 있고 연도별로도 인구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면 아까 봤던 대로 그 의료 수요에서 인구 수를 조회를 하면 바로 볼 수가 있고, 아까 똑같습니다. 아까 조회했던 거랑 그 전라남도로 하면 이제 그 전라남도의 지역별 인구 수를 쭉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속성 테이블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시군구별로도 지금 확인이 가능하고, 65세 이상은 일단 연도별은 아까 여기 메뉴에서 연도를 선택을 하면 이제 연도별로 자료를 또 조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65세 인구는 여기서 노인 인구 비율을 조회를 하시면 똑같이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표가 있다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여기 하단에 보시면 다문화 가구 비율이라고 또 있고요. 그리고 뭐 중증 장애인 인구 수 비율 같은 것도 나와 있고, 다른 뭐 가임 여성 인구 수, 인구 비율이나 뭐 재활 환자 수 이런 것들도 더 여러 가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관련해서 좀 기술 지원을 좀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면 여기 하단에 헬스맵 서비스 하단에 보시면 제 그 연락처가 쭉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을 하고 싶다는 것을 좀 목적을 좀 세우셔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좀 문의를 주시면 제가 뭐 힘 닿는 대로 기술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시간이 좀 빨리 가가지고 이게 좀 설명을 좀 천천히 하겠다고 했는데 좀 급하게 해드렸네요. 이게 네, 그래서 좀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생각보다 한번 해보시면 처음 시작이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해보시면 좀 사용하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내용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또 마이크 켜셔서 뭐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또 채팅으로 좀 올려주시면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진행 중에 너무 빨라가지고 좀 놓친 부분이 있다거나 뭐 다시 한번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화면이 있으면 뭐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여기 적어주신 대로 이거 오늘 제가 좀 진행한 내용 그 동영상으로 좀 올려드린다고 하니까 또 보시고 또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제 하단에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제가 뭐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